같이 엄청 좋아하던 국어 강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침 6시 기상을 엄청 강조를 하셨단 말이야. 6시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다 답장을 하게끔 하는 분이 계셨는데 6시는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약 문자를 보내놓고 안에 일어났어. 우리가 이제 과목별 공부법, 언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언니 현역 때랑 반수 때 수능 점수 한번 공개해 줄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잘 본 건 아니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기왕 같은데? 아니야. 현역 때는 국어 100점, 수학이 92점, 영어는 1등급이었는데 점수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생윤 50점, 사문 48점, 그리고 아랍어 1등급. 그래서 수학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수할 때는 국어가 95점, 수학이 100점, 영어 1등급, 생윤이 45점, 그리고 사문이 50점, 아랍어 1등급. 이제 들으면 국어를 틀린 것 같지만 당시에 국어는 좀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때였잖아. 100분위가 100이 나왔는데 나는 생윤이 문제가 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 그대로였어, 모든 게. 내가 좀 성격이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는 진짜 더 급하고 효율적인 거 절대 못 참아. 나는 무조건 효율 이거고. 나도 평소에는 하나도 집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러는데 내가 뭐 하나 마음 먹으면 뭐든 엄청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 먹는 일이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나지를 않았어. 근데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뭐 하나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돼. 사탄 마라탕을 하나 들고 오면 일주일 안에 이거 다 끝나야 돼. 한 5일 안에.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제 5일도 나한테는 좀 기니까 그래서 빨리 풀고. 그다음에 공부에서 진짜 내가 진짜 최고의 효율몬이었어. 이거는 장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추천은 하지 않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는지 알거든? 그래서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효율을 따지겠답시고 최소한 이것만 풀어야겠다. 이것만 해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 추천을 하고 싶진 않고 또 내가 계획을 지키느라 막 애를 쓴다거나 항상 편하게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나 이거 한번 성적 올릴래. 이건 그거 하나 완벽하게 해내. 그냥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 효율을 정말 중시했던 공부법이었네? 근데 언니가 또 공부할 때 공스타그램을 운영한 적 있잖아. 혹시 이게 효과가 있었어?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아요랑 팔로우 수에 올라가는 거 보려고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하느라 공부가 안 됐을 것 같거든. 내가 여기서도 또 이 극한의 효율몬 성격이 나온 게 공스타그램을 해놔? 근데 효율적이려면 거기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애초에 내가 그걸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연대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했잖아. 막 맨날 술 먹고 응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다 뒤로 하고 내가 반수를 하니까 왠지 내가 중간에 안 하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내 기준에서 딴 거는 다 완벽한데 수학만 조금 올리면 무조건 서울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오르거나 좀 진전이 없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도망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고등학교 이제 현재 과, 그러니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내 얼굴, 이름 다 걸고 하면 내가 도망 못 가겠지 싶은 거야. 그리고 또 나를 봐주는 사람도 필요해. 그래서 처음에 해시태그도 막 하고 마팔도 막 했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놀고 싶어도 꾸역꾸역 공부를 한 걸 올리긴 올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체면치레를 해야 되잖아. 맞아. 정말 공스타 때문에 나는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해. 약간 이 사람 오랫동안 안 보여? 근데 본계에서는 노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뭐야 한심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거 그렇게 비춰지기 싫어서. 맞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정말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 그럼 언니 이제 현역 때는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했어? 현역 때 지금 돌아보니까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았었어. 노는 것도 내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노는 것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논다는 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를 미뤄놓거나 막 안 하고 노는 건 아닌데 유혹이 너무 약하니까 노는 시간이 되게 길었던 거야. 근데 이제 어땠냐면 기상 시간을 되게 중시했었어. 내가 당시에 엄청 좋아하던 국어 강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침 6시 기상을 엄청 강조를 하셨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6시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다 답장을 하게끔 하는 분이 계셨는데 김동욱 선생님? 이러고 우리 선배잖아. 나는 원래 7시에 일어났어서 6시는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약 문자를 보내놓고 6시 반에 일어났어. 와 선생님 죄송해요. 그분이 선생님 이거 보시면 그 아침 시간에 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수능을 보기 시작하는 8시 40분? 2시간 전에는 내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셔틀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절대 안 자고 아침 시간에도 안 자고 그러고 이제 8시 20분에 1교시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고3이니까 자습을 좀 많이 주셨거든. 이제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 시간 제고 풀고 만약에 자습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들어오시거나 좀 분위기 어수선하면 그냥 지문별로 나눠져 있는 거 풀고 그래서 국어를 푼 다음에 수능 그 순서 따라서 수학 그다음에 수학 푸는데 내가 수학이 이제 너무 안 풀린다 너무 하기 싫다 이러면
30분을 진짜 꾸역꾸역 푸는 거야. 30분을 푼 다음에 좀 스무스하게 사탐으로 넘어가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국어, 수학 순서는 지켰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오후 시간이 생각보다 잘 활용이 안 됐었어. 왜냐면 이제 밥 먹으니까 좀 풀리고 피곤도 하고 수업 몇 개는 또 듣는 척을 하든지 내가 좀 집중해서 듣기도 해야 되고 매점도 갔다 와서 과자도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러니까 오후 시간은 그렇게 활용을 잘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하면은 수학이나 사탐 그냥 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시부터 방과후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때는 남은 거 하거나 아랍어를 그때 공부를 했었어. 왜냐면 그때 수능 시간이 보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때 받고 이제 평일 5일 중에서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이틀은 내가 학원을 가거나 집에 가 쉬거나 과외를 갔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가고 근데 만약 학교에 남으면 석식을 먹어. 석식을 먹을 때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놀았어.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놀고 막 떠들고 웃고 하다가 야자가 시작이 되면 조금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준이 항상 수능이 끝나는 시간 전까지는 절대 자지 말자. 근데 5시 그 40분 이후에는 좀 나를 풀어줬어. 그래서 저녁 시간은 좀 자유롭게 둬서 좀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다시 깨니까 정신이 깼을 때 국어. 국어는 맨정신에 안 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 깼을 때 국어 풀고 이제 남은 시간 또 나머지 하고. 이제 그게 평일이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학원을 다 주말에 몰아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학원들도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밥 먹거나 하면서 좀 쉬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막 하루 종일 수능 시간이 길다거나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루에 국어 비문학 3개, 문학 3개, 수학 30분 이거는 꼭 지켜가지고 했던 것 같아. 아무리 놀고 싶어도 매일매일 그건 했어. 약간 빡센 듯 늘어진 시간. 맞아. 살아갈 수 있게끔 맨날 공부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언니가 이제 현역 때를 얘기해줬는데 반수 때는 어떻게 관리했어? 그럼 옆에 막 연대 친구들 놀고 있는데 나 진짜 집중 안 했을 것 같거든.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휴학 반수를 했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반수하는 사람들한테 휴학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거든. 좀 학교를 옮기는 게 목표인데 학점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5월 말에 결정을 해서 6월에 처음에 재종 학원을 갔었어. 이제 6월 야간반이라고 부르지. 내 스케줄을 잡아야겠다 했다가 이것저것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업도 들어야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독재학원으로 옮겼어. 그래서 학원을 다니니까 일어나야 되고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고 그냥 독서실처럼 다닌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공스타를 반수할 때 시작을 했어가지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면 일어난 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독재학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평일에 그렇게 하고 주말에 단과 다 몰아듣고 내가 인강을 안 듣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요새 좀 힘들어. 이 코시국에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서 주말에 현강을 다 몰아듣고 내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는 2주에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그냥 대치동에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그냥 그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 혹시 이거 말고 정시를 어쨌든 공부할 때는 진짜 심적으로 지친 일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극복했어 평소에? 나는 계속 나 자신한테 절대 채찍질은 안 했어. 절대 나 비하하거나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안 돼, 맞아. 그래서 무조건 부둥부둥 해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여기저기서 좌우명 물으면은 계속 하는 말이 후회 없이 살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이 반수를 하면서 아니면 또 현역 때 공부를 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을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정도로는 해놓자. 그리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때 열심히 살았으면 의의를 둘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 자신이 성장한 거니까. 그래.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놀아놨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미 있을 정도로 살자. 이렇게 다짐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시 공부가 성적이 그렇게 빠르게 진전이 보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한데 6월, 9월 그 다음에 바로 수능이다 보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항상 나 자신을 믿어줬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조건 수능에 도움 될 거야. 너가 이 모의고사 지금 조금 못 봐도 지금 배운 걸로써 수능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쪽으로 계속 좋은 말을 나한테 계속 해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 내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했어. 그냥 그런 상상도 안 했고 그냥 너무 나태하다 싶으면 또 나중에 실패할 거 생각해봐 얼마 쪽팔리겠어 정도의 자극을 조금은 주긴 했지만 나는 주로 걱정할 시간에 그냥 내가 자신감 가질 수 있게 필요한 공부를 한 가지 더 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칠 때 극복을 했다기보단 지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나는. 역시 건강한 마인드. 그럼 우리가 본격적인 과목별 공부법에 들어가 볼 건데 먼저 언니가 국어를 항상 잘했었잖아. 국어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우리가 수능 봤을 때는 화작 문법 선택이 아니었잖아. 맞아. 이제 우리 때는 앞에 15문제가 화작문이라고 묶여 있었지. 근데 내가 처음에 수능 국어 공부를 고3 올라가면 시작했을 때는 앞부분에서 실수를 자꾸 하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덜렁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빨리 가야 돼. 이러니까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억울하잖아. 뒤에가 훨씬 어려운데 여기서 틀리면 억울하다 맞아. 싶어
싶어가지고 매삼 화작문도 있단 오, 말이야. 매삼 알아. 화작문. 또 매삼비도 있고 매삼문도 맞아. 있는데 화작문만 있는 걸로 엄청 돌려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변 친구들은 수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난 그거 내신 공부 같이 껴서 했어. 왜냐면 수능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내신 공부도 그렇고 약간 전공 수준까지. 근데 다만 이제 수능 문제 출제되는 거랑 너무 틀리지 않은 선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문법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다 맞을 수 있게 그거는 내신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다 했었고 문학을 얘기를 하면 문학은 만약에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하면은 사설 모의고사에 어차피 9월 이후 파이널 들어가게 되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 중에 중요한 거를 많이 추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켜줘. 그 전체 부분에서 다른 부분 발췌해서 또 주고 비슷한 작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 왜냐면 수특 수완을 일일이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면 이제 수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수능 풀 때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문이랑 답지 펼쳐가지고 지문 읽고 답지에 그 줄거리, 그 주제 이렇게만 읽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선지 하나하나 왜냐면 문학은 느낌으로 푼다는 그런 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감으로 푸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지 하나하나 이거 왜 맞냐? 이거 왜 틀리냐? 근거 어디 있다? 다 찝어서 풀 수 있게 그래서 그거 연습을 일일이 다 했었어.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라. 문제 풀 때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돌아가지 않은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진짜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엄청 꼼꼼하게 읽었어.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일이 이 문제 답이 뭐였지?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다 싶으면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답은 2번이지. 왜냐면 아까 몇 문단 어디쯤에 그게 있었어.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모의고사 풀 때지만 이제 문학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얘도 선지 하나하나 이거 이래서 틀렸고 얘 이래서 맞고 틀렸고 설명 다 할 수 있게 머릿속으로 설명을 계속 했었어.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었냐면 답을 찾을 때 내가 검토를 마지막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어쨌든 돌아가서 한 번씩 보긴 봤어. 근데 느낌이 어디 썼지? 이게 아니라 봐봐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느낌 들 수 있게 그렇게 읽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양말 찾아봐. 여기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몰라? 딱 봄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어. 되게 특이한 게 문학을 비문학처럼 공부했네.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말한 대로 보통 감으로 나도 감으로 공부했거든. 물론 실패했는데 나는 문학을 못해서.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거 비문학처럼 근거를 찾아서 보는 맞아. 그런 식의 공부법. 이 부분에 여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연습을 항상 했었어. 그리고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이니까 나는 비슷하게 좀 공부를 한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평가원 맹신도 수준으로 나는 평가원을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둘 다 기출 분석을 진짜 많이 했는데 분석이라는 게 지금 이 비문학의 내용이 뭐에 관한 거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분석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평가원이 나고 내가 평가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브라일체가 돼버렸네. 맞아. 그래서 평가원이 이런 흐름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문단을 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게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내가 예상이 되도록 읽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이 내가 이렇게 잘 숨겨놓은 거를 찾아서 문제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겠지?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나 여기서 문제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라면서 계속 생각을 나랑 거기랑 일체화를 시키는 거지. 문제를 풀 때 나도 같이 이 다음에 이런 내용 오겠네. 이거 문제 나오겠네. 답 이거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게 공부를 했었어.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잖아. 딱 언니가 그 표본인 것 같아. 맞아, 내가 답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내 수능 성적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평가원이 내가 돼야 됐던 거지. 국어 문제집이나 인간 선생님 중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어? 내 공스타 팔로워들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지만 김도호 선생님 사랑단이야. 언니 셀카도 이렇게 찍어서 맞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푸는 스타일을 나는 빠르게 체화를 한 편이었는데 처음에 고3 올라갈 때 12월에 처음 수능을 했을 때 이제 2017 수능을 풀어봤는데 70몇 점이었어. 내가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쌤이 얘기를 하셨던 게 평가원에 내 생각을 맞춰라? 그것도 그렇고 일일이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풀어야 되고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라 이런 것들 그분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고 또 문제집 푸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풀었는데 그냥 뭐 매산비, 매산문, 매상화작 아까 얘기한 거랑 기출을 진짜 많이 풀었어. 문제집은 따로 거의 안 풀었던 것 같고 엄청 옛날 기출은 한 번, 5, 6개년 기출 두세 번씩 몇 년도 거까지 거슬러서 했어? 한 2003년, 4년까지 나도 그 정도 봤었어. 듣기 있는 거. 한 15년까지 이렇게 맞아. 아울러가지고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안 뒀고 이제 최근 거는 진짜 많이 봤었어. 문제집보다는 줄 분석하고 반복하는 거.
그럼 혹시 영어는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 지금은. 음. 근데 언니가 이제 1등급이면은 사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졌거든. 전에 비해서. 상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1등급을 꾸준히 받은 거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어떻게 공부했어, 평소에? 이제 외고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중 다니고 외고를 나와서 수능 영어 공부를